입니다. 오늘은 KTNG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을 보고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KTNG한테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네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동안 담배 사의 돈으로 KTNG 주식을 샀다면 보통 성인 남성 흡연자가 하루에 정말로 많이 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년으로 치면 245갑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총 10년 동안 무려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담배에만 태웠었고, 그러고 요거를 만약에 주식을 매수를 했다면 10년 동안 매년 1월 1일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15주를 매수한 게 됐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식 평가 금액은 주가를 한 91,000원 정도라고 계산했었을 때 원금 대비 살짝 아쉽지만 뭐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보합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금 같은 경우는 2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금이 예금으로 쳤었을 때, 예금을 들었다가 JH라고 했었을 때 몇 퍼센트 수준이냐고 하면 4.55% 예금 들었다가 JH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14년에서 23년도가 뭐 예금 금리가 2에서 3%, 2% 안 될 때도 많았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지만 주식 투자를 한 것 치고는 사실 뭐 크게 만족스럽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KTNG 주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사업부별로 뜯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박스권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KTNG는 역시나 담배 회사입니다. 담배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홍삼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이 한 25% 정도, 그리고 부동산이 한 10% 정도 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담배 가격이 아직 올라간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갈 수 있을까 했다 보면 글로벌 비중, 요게 굉장히 KTNG를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담배, 그냥 권련이라고 부르는 요 부분 같은 거는 매출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에서 피는 사람이 막 늘지 않는 이상. 근데 그래도 여기 IR 자료에서도 보면 면세 매출이 많이 올랐다라고 썼고, 요 면세 매출이 오르는 거는 KTNG의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담배값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일반 편의점에서 4,500원이면 세금이 3,318원이나 되고, 마진 같은 경우는 뭐 300원 정도 돼서 KTNG가 갖고 가는 게 900원 전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요게 없습니다. 유통 마진은 뭐 면세점이 10% 뭐 그 이상이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일반 편의점에서 파는 것보다 면세점에서 팔았을 때 KTNG에게 떨어진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이게 그렇게까지 면세점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이걸로 더 이상 돈 벌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담배 가격이 오를 수 있냐, 요 얘기 많이 나오죠. 이제 8,000원 될 때가 됐다. 2015년에 올렸으니까 꽤 지났다 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KTNG는 사실 단독적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올릴 때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KTNG 혼자서 담배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문매도 엄청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금 인상 때 같이 출고가를 묻어가면서 올리는데, 보시면 담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도에가 거의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 담배 가격이 8,000원이 된다고 했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가 되고 KTNG 몫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담배 수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담배 수출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중도 이제 거의 뭐 수량 기준으로 60%에 임박했고, 결론은 KTNG는 담배 사업은 매우 잘했고 앞으로 담배값 인상 모멘텀도 있고 수출 성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역성장 해버렸습니다. 정관장인데, 정관장 같은 경우가 뭐 면세 매출이 늘었다고 할지언정 이게 사실 크게 유의미한 수치가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 중이고, 근데 중반이었습니다. 15년에서 19년까지 성장을 정말 잘해주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코로나 기점으로 빠졌을까? 이때 뭐 면역력 이슈도 있고 한데 왜 정관장이 갑자기 떨어졌을까? 라고 물으시면, 홍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서 이만큼 성장했다기보다도 중국과 관계가 좋을 때 중국에서 면세점을 굉장히 많이 써주면서 뭐 태양의 후예 효과다 하면서 홍삼 매출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정관장의 매출이 막 올라가줬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쟁사에서 뭐 한삼인 이런 곳에서 중저가 가성비로 공략하고 있지만 정관장의 점유율이 거의 뭐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은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기타 부분 같은 경우는 정관장이 좋았을 때 요 동인비 사업 정관장에서 KTNG에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지만 유의미한 매출도 없었고 지금 아모레퍼시픽, LG생건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더 플러스 알파 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면 뭐 주춤하고 뭐 역성장한다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 길게 본다면 꾸준히 KTNG의 별도 기준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었고 뭐 고금리 환경이 잘 버틸까 이런 이슈는 있지만 KTNG 정도 되는 회사라면 충분히 부동산 부분은 뭐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서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담배가 특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은 측면입니다. 그러면 밸류랑 주주 환원은 어떨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연말에 행동주의 펀드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요 시즌이 있습니다. 이때 행동주의 펀드가 야 인삼공사 저거 분리 상장해라 그리고 배당을 그걸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KTNG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았던 게 중간 배당 또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9천억 규모의 주주 환원 확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KTNG가 그래도 국내 코스피 중에서는 배당 성향이 50% 이상을 유지를 해줬었고 배당 금액도 꾸준히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9천억 규모로 하니까 주당 배당이 올해 뭐 5,200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주의 펀드들이 유구한 이유는 따로 있죠. 필립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이 가끔 돈을 못 벌 때 버는 것 이상으로 줘버려서 배당 성향이 100% 이상일 때도 있을 만큼 굉장히 진심이고 주가 흐름이 KTNG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KTNG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냐? 지배구조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대기업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뭐 요 국민연금이 꽤나 KTNG 지분이 크게 되고 있는데 이제 ESG를 고려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근데 KTNG는 이게 담배 회사기 때문에 이 소셜에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KTNG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천오개미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라. 아무리 뭐 전자담배가 올라가는 홍삼이 한다 해도 결국에는 크게 이게 변동성이 있는 산업이냐 기술주도 아니고 그냥 배당주는 찬바람 불 때 사서 적당히 배당 받고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었을 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9월에 KTNG 주식을 매수를 해서 배당금 딱 받고 바로 거의 뭐 바로 팔아버린다고 했었을 때 발생을 했지만 뭐 배당금을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 13,000원 하지만 이렇게 샀다 팔았다 배당 받고 팔고 배당 받고 팔고 이런 식으로 했었으면 오히려 더 수익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요런 부분들 기업 내용 그다음 매매 전략들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셔서 KTNG에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천오개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